외곽선을 다 비행하고 나서는 이제 안쪽을 뿌립니다. 안쪽을 뿌릴 때는 기본 설정이 좀 더 비행을 빨리 하도록 돼 있어요. 와, 빨라. 아니, 그러니까 수동으로 하려면 이렇게 빨리 해야 돼. 그렇죠. 예. 요 1800평 정도 치는데 약 15리터가 필요 나오는데 내가 여기 설정에서 살포 비율을 12%에서 6이라든가 이걸 바꾸면요. 다시 클릭하면은 7.4리터로 양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현재 분사량으로 얼마 뿌리겠구나 이런 것들을 감안할 수가 있죠. 자, 크게 세 가지. 오늘 이 드론 가장 특징. 첫 번째, 지적 데이터가 들어있어서 지적도대로 쉽게 방지할 수 있다. 저희 오토월드는 과거에 DJI 드론을 수입 판매를 했었고요. 2015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16년에 DJI 드론을 굉장히 많이 판매를 했습니다. 대체적인 중국산들의 한계가 어떤 게 있냐면은 제품 디자인 자체가 중국에 맞춰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 맞춰 되어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젊은 사람이 넓은 면적을 방제를 할 때, 방제단처럼 사용할 때 이제 편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국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농촌에 젊은 사람이 많지 않고 그리고 농지의 면적이 중국 스케일로 예를 들어서 여의도 면적하는 곳이 전봇대 하나씩 딱 펼쳐져 있는 이런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타 주인이 달라요. 방지를 하다 보면 내논을 치시는 분들은 내논이 여기 조금 있고 저기 조금 있고 저기 조금 있다 보니까 계속 움직여야 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런 점에서 그런 드론들은 실질적으로 국내에 사용할 때는 수동으로 방제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거기에 어떤 기능이 많이 있더라도 첫 번째, 사용하기 너무 어렵고 사용한다 하더라도 작은 면적을 쪼개서 비행하는 국내 특성상 효율이 떨어져서 자동 방지를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에 드론 비행하신 분 아무나 자꾸 물어보시면은 어떤 기능이 들어있는 기체든 사실 거의 수동으로 방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동으로 방지한다는 건 다시 말하자면은 사용자가 비행을 할 자신이 아주 있다면 모를까 비행에 서툴다면은 우리 드론 비행이라는 거가 일정한 속도로 반드시 쭉 비행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가장 몸에 힘도 줘야 되고요. 수동으로 비행하는 것도 한두 시간, 뭐 3, 4시간이면 모를까 그 이상이 돼버리면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로해지는 거죠. 사고라는 것은 내가 모르는 걸 박는 게 아니고 앞에 장애물이 있는 거 알았는데 좀 더 가도 되겠지 또는 이 정도는 문제가 없겠지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고가 발생이 됩니다. 다른 드론 자동 방지를 하려면요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방지하고자 하는 논에 먼저 가서 조종기를 들고 논을 걷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드론한테 또는 기계한테 어디서부터 어디가 논이라는 것을 말해주지 않으면은 사용자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이런 작업들이 10분, 15분씩 걸리고 또 기계에 적응이 안 되신 분들은 요 조금만 화면에 들고 뭘 누르고 뭘 누르고 뭘 누르고 뭘 눌러야 된다는데 그걸 듣는 순간부터 이건 할 게 못 된다 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과정에서 기체가 만약에 어디서부터 어디가 논인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방지할 곳인지 얘가 먼저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은 아무런 작업이 없이 그냥 가면 될 텐데 우리 자동 방제를 안 하는 이유는 자동 방제를 설정한 시간에 수동으로 하는 게 더 빨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드론은 실제 사용이 기체를 띄워가지고 논에 넣고 조종기 달려있는 스위치 하나, 두 개만 누르면은 드론이 스스로 그 장소를 인식해서 방지를 해줍니다. 저희가 이런 디자인을 취한 이유도 마찬가지로 50대, 60대에 우리 한국에서 실제로 방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장비가 가능하면 쉬울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액정 터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드론을 실제로 움직여서 거기 넣는 것은 어렵지 않거든요. 다만 화면에서 뭘 누르는 거를 최대한 줄여서 내가 방지하고 싶은 논에 드론을 위치시켜놓고 스위치만 누르면 되도록 이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두 번째, RTK 등이 들어있어서 기체가 스스로의 위치를 5cm 이하의 오차로 파악하기 때문에 정확히 비행해준다. 다른 드론들도 일단 어쨌든 내가 시간을 들여서 논을 찍으면은 똑같지 않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에도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무리 드론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논이고 어디서 어디까지 방지한다는 걸 안다고 하더라도 드론 스스로가 자기 위치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기체는 오차가 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일반적인 드론들은 기체 안에 GPS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위성 신호를 조합해가지고 현재 위치 잡는데 이것들이 날씨나 여러 가지 전파 신호 환경에 따라서 최소 1m에서 많으면 2m까지 오차가 납니다. 이 오차라는 것이 항시 똑같은 방향으로 오차 나는 게 아니고 오늘은 왼쪽 2m로 오차가 나고 내일은 오른쪽 2m로 오차 나면 최대 4m까지 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기체를 비행할 때마다 아무리 정확한 좌표, 지적 데이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어느 한 번은 논뚝을 2m 넘어가 버리고 어느 하루는 논 안으로 2m 넘어가 버린다면 어찌 이걸 믿고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드론은 기체 안에 RTK라는 측량 시스템을 넣었습니다. 오차가 약 5cm 이하로 떨어지는 이 기능이 기체에 탑재가 되어 있어요. 따라서 기체가 비행을 할 때 항시 똑같이 비행을 합니다. 내가 한 번 이 지역을 정말 잘 돌렸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다음에 비행할 때도 항시 똑같이 비행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저희 오토가 직접 개발한 이 GCS를 통해서 지적을 미리 확인하고 경우에 따라서 지적과 잘 맞는 것도 있지만은 조금 틀어진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 태블릿에서 몇 개의 터치로 지적 전체를 옆으로 옮기거나 한쪽 면을 줄이거나 특정 장애물을 피해가도록 설정하거나 하는 것이 모두 가능하도록 이 앱에 돼 있고 이 앱은 추가적으로 현재 면적 오늘 시연할 용이 1779평인데 이 면적에 현재 분사하도록 돼 있는 분사량 세팅을 하면은 약 물 몇 리터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알려주고 그리고 왼쪽에 있는 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바로 물이 얼마 남았다, 전기가 얼마 남았다라는 걸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앱은 저희가 직접 국내에서 개발한 거기 때문에 모두 한국어로 작성이 되어 있고 설정도 큼직큼직하게 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 기체가 50대, 60대 또는 그 밑이라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직관적인 디자인을 채용했다는 부분을 이제 강조드리고 싶고 직접 기체를 이런 앱을 개발하기 때문에 고객이 요청하신 몇 가지 기능들은 개발해서 넣기도 합니다. 한 고객은 이런 걸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비행하다가 약이 떨어지거나 배터리가 모자랐어요. 우리 기체 그 전에도 원래 물이 떨어지면은 착륙했다가 다시 띄워서 마지막에 분사다 만 지점에 돌아가서 다시 분사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어려운 것은 저 멀리서 물이 떨어졌다고 가정을 하면은 기체가 얼굴이 어디 방향으로 틀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좀 헷갈려서 갖고 오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새로 넣은 기능이 물이 떨어지거나 배터리 부족해서 멈추면은 이 태블릿에서 기체가 물이 떨어지거나 배터리 모자라니까 돌아올래 라고 퍼브이 떠서 이 퍼브에서 그래 돌아올게 라고 누르면은 자동으로 방지 시작점을 돌아오는 이런 기능도 넣었고요. 또 한 분은 작년에 써보니까 기체가 처음 시작을 할 때 논에 넣고 못 놓는데 그 사이에 기체가 낮게 떠 있으면 벼가 누워버리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셔서 제가 새롭게 넣은 기능이 그러면은 처음에 명령을 넣을 때는 뭐 10m든 15m든 높게 드론을 놓고 설정한 높이 뭐 3m라든가 2.8m 하면은 내려와서 방지를 해주는 이런 기능도 고객의 의견에 따라 넣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재료를 쓰시는 분들도 그런 어떤 기능들에서 니즈가 있으시다면은 저희가 개발해 넣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을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이 앞에 있는 이 논에서 방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앞에를 내가 만약에 수동으로 분사한다고 하면은 어떤 점이 리스크가 될까요? 첫 번째로는 이 앞에 있는 조그마한 이 집이죠.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태블릿에서 지적 편집 기능을 통해서 피해가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멀쩡해서 그대로 비행을 할 겁니다. 제가 태블릿상에서 이런 식으로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관심 있는 분 가까이 와서 보십시오. 실제 이 드론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지도와 일치하게 기체가 비행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지금 보시면은 지적의 경계가 도로로부터 약간 한 1m나 0.5m 옆으로 지금 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로부터 2.5m 더 안쪽으로 기체가 비행합니다. 지적 경계로부터. 그러니까 지적 경계에 딱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보다는 2.5m 안으로 비행한다는 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방지하고 싶은 논 위에 단순히 기체를 올려놓고 스위치를 누르고 그런 다음에 태블릿에서 나오는 경로를 보고 그게 마음에 들면은 그대로 하도록 스위치만 누르면은 경로가 자동으로 방지된다는 뜻입니다. 기체를 이륙해서 기체를 여기다 위치시키고 자동 방지 명령을 내려보겠습니다. 기체가 여기 있으면 인원인지 인원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것을 기체를 논 위에 올려놓고 명령을 넣으면은 논 위에? 그렇죠. 예. 아니 물이 있으면 물 위에다 못 넣고 아니요. 기체 띄워서. 띄워서. 네, 띄워서. 네.
사용자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내가 방지하고 싶은 논에 기체를 위치시키고 높이를 맞춘 다음에 조종기의 두 가지 스위치, 모두 스위치 가운데로 자율방향키 가운데까지만 넣으면은 기체가 현재 있는 좌표를 인식해서 그것을 로딩해서 태블릿에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에 태블릿에 남아있는 그것이 맞으면은 그대로 실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태블릿상에서 지적의 그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비행할 거라고. 그러면 이게 맞으면은 실행 버튼을 누르면은 자동으로 기체가 모서리로 가서 비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먼저 기체는 외곽선을 돌아서 끄트머리 방제가 안 될 부분 없이 꼼꼼하게 방제를 해줍니다. LED 있는 데가 뒷면이에요? 예, 맞습니다. 아, 저거 여기 피해 가네? 설정을 해놨다고. 제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보시면은. 그리는 거예요? 아니 그럼 이렇게 설정을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게 직접 하면 되죠. 이거 지도를 보고 제가 한 거예요, 그냥. 지도만 보고 했어요. 제가 현재 한 게 아니고 지도만 보고 했어요. 근데 지금 모니터 상는 거 너무 촘촘한데요? 방제 라인이요? 네. 현재 4m로 돼 있어요, 4m. 아니 이게 이렇게 촘촘하게 하면은 약을 다 못 뿌리잖아요. 아, 뭐 그러면은 분사량을 줄이거나 아니면은 아니 이렇게 방제폭을 촘촘하게들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으로는 세팅은 방제폭 4m로 돼 있는데 사용자가 늘리면 되죠. 방제폭은 5m, 6m는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기본값이 4m일 뿐입니다. 내가 수동으로 하게 되면 어려운 점, 피곤한 점, 또 비행하다가 약을 타거나 배터리를 교체할 때,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훨씬 둘이서 할 필요 없이 혼자서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고 있는 도중에 저는 드론을 보지 않고 설명을 드려도 기체는 지하에서 비행하고 있으니까요. 아니 이게 속도가 일정하니까 좋네. 약속일 때. 외곽선을 다 비행하고 나서는 이제 안쪽을 뿌립니다. 안쪽을 뿌릴 때는 기본 설정이 좀 더 비행을 빨리 하도록 돼 있어요. 와, 빨라. 물론 바깥쪽도 빠르게 비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동으로 하려면 이렇게 빨리 해야 텐데. 그렇죠. 예. 그리고 저희 기체의 특징이 굉장히 약이 밑으로 잘 내려옵니다. 지금 속도가 5m/s로 비행하고 있지만은 약이 밑으로 잘 내려오는 것도 눈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 우리가 기계를 사게 되면 누가 와서 현장에서 시범을 해줘야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배운 다음에 우리가 가서 직접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체를 구매하시면 제가 올 거예요. 제가 와서 고객님이 생각하셨을 때 지적을 뭔가 편집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은 그 부분을 어려운 몇 가지를 제가 먼저 해드릴 거예요. 그런 다음에 쉬운 것들은 직접 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릴 겁니다. 제일 어려운 거 몇 군데만 데리고 가세요. 제가 그것들은 제가 미리 해드릴게요. 그래서 비행을 하면서 오른쪽 아래 바에 물이 얼마 남았다 이런 정보도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전압이 얼마 남았다 이것도 단순 숫자로 나오지 않고 바로 나와가지고 멀리서 봐도 아 물이 대충 얼마나 남았구나,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구나 이런 정보들을 좀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국산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회사만 이 기능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적절하게 개발하고 특허로 출원한 제품이에요. 이 기계가 지금 몇 년째 지금 사용하는 거예요? 3년 됐어요. 3년? 근데 요 앱은 올해 처음 출시한 거고 네. 그 전에는 앱 없이 이렇게 비행하는 것만 들어있었어요. 그러면 올해부터는 기계 사면 이 모니터까지 태블릿도 같이 드립니다. 태블릿까지? 태블릿 드리고 RTK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LTE 라우터가 있습니다. 인터넷이 돼야지 RTK 되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차에 들어있고요. 5년 동안의 요금을 저희가 부담합니다. 이거 그럼 인터넷 비용도 내야 되고 인터넷 비용은 저희가 회사에서 부담해드려요. 기체만 구매하시면 나머지는 다 없습니다. 얼마예요? 저희가 판매하는 가격 같은 경우는 기체, 조종기, 태블릿 PC, 그리고 배터리 4조, 그리고 충전기를 아까 전시드리긴 했는데 동시에 배터리 10개를 꼽아놓을 수 있는 고성능 충전기. 배터리 어차피 4개 갖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더 많이 있어야 돼. 뭐 그럴 수 있죠. 발전기를 쓰실 수 있고 기본은 4개라는 거죠. 거기다가 뭐 보관함, 그리고 뭐 공구 키트 같은 거 포함해서 세트 가격이 1,900만 원입니다. 네. 아니 어디다가 이제 배터리를 계속 추가해야 돼. 배터리 10개 동시 꼽아 놓으면은 2개씩 동시 충전합니다. 2개씩 동시 충전. 농약이 없습니다. 아, 지금 제가 농약이 다 떨어졌어요. 그럼 기체가 중간에 비행을 멈추고 잠깐 위로 뜹니다. 이 상태에서 태블릿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마지막 시작점 돌아왔냐고 화면이 뜹니다.
이게 마음에 들면은 시작 스위치 누르면은 자동으로 여기로 와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착륙시켜서 배터리나 수동으로? 이착륙을 수동으로 하도록 저희는 권장 드리고 있어요. 그쵸. 그게 낫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기계가 이쪽 착륙할게요. 잠시만요. Loader mode. Spring off. 제가 배터리를 교체하고 물을 다시 넣고 마지막에 뿌리다 만지자면 다시 복귀해서 방지를 이어나가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오늘 시연을 위해서 물을 좀 많이 나오게 한 거예요. 원래 일반적인 방지를 할 때는 이거보다 물을 한 절반이나 조금 더 많게 설정을 할 겁니다. 불량도 모니터를 세팅해요? 태블릿에서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제가 보시면은 요 1800평 정도 치는데 약 15리터가 필요 나오는데 내가 여기 설정해서 살포 비율을 12%에서 6이라든가 이걸 바꾸면요. 다시 클릭하면은 7.4리터로 양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현재 분사량으로 얼마 뿌리겠구나 이런 것들을 감을 할 수가 있죠. 요걸로 이게 몇 리터짜리예요? 10리터입니다. 10리터로 별을 하신 분들은 노는 이것만 해도 돼요. 클 필요가 없어. 자 그러면은 다시 띄워가지고 마지막 방지 지점에서 다시 비행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연은 제가 물을 좀 많이 뿌리는 거라서 금방 떨어진 것 같이 보이는 거지 실제 방지할 때는 10m로 요거 치고 남습니다. 원래는 그래요. 다시 이루 가겠습니다. 시동됨. 사용자가 해야 할 일은 적당히 넣은 다시 위치시킨 다음에 자율방지 스위치 아까 내 마지막에 했던 이 스위치를 먼저 들어간 상태에서 모드 스위치를 넣으면은 자동으로 기체가 마지막에 뿌리를 만지점으로 복귀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지점에서 다시 이어나가서 분사를 해주는 거죠. Spring on. 우리 수동으로 방지하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정한 속도로 반드시 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람이 아니고 기계가 더 잘해요. 그런 어려운 일은 기계에 맡기고 사람은 전체적인 상황, 약 타고 배터리 교체하고 이런 일을 하면은 훨씬 더 편하게 방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도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밑에 눈하고 얕은 데고 저거 하면 그 자기가 그 고도를 맞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드론은 기체 밑에 지메인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비행을 하다가 논둑 같은 게 차이가 나서 고도가 내려가면은 내려간 그대로 내려가지고 올라가지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기변 거리라는 요 정보는 실제 드론으로부터 땅까지 거리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땅이 내려가면 내려가고 땅이 올라가면 그만큼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정한 높이를 계속 유지해 줍니다. 따라서 논이 아니고 밭도 동일하게 비행이 가능합니다. 현재 이거는 1800평입니다. 몇 분 정도는 더 가요? 제대로 하면? 분사를 어떻게 하고 속도를 어떻게 하고 물을 얼마 뿌리냐에 좀 다를 수 있지만은 보통 1800평 한 10분 이내로 뿌리는 편입니다. 한 9분 정도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분사량을 많이 해서 중간에 물을 충분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지만은 보통 1800평 정도는 10m 다 뿌리거든요. 남아요, 물이 조금. 그렇기 때문에 물 한 단 뿌릴 시간 한 9분 정도면은 모두 비행이 가능하고 그 9분 동안 사용자는 조종기를 들고 잘 비행하는지 이제 감시를 하면 되는 부분이죠. 우리가 1800평이라 했잖아요. 우리가 논마다 틀린데, 그러니까 1800평에 약 얼마 하면은 그게 그렇게 견적이 나오기도 해요? 저희가 여기 태블릿을 보시면요. 현재 분사량 세팅으로는 약 15리터가 나온다고 하는데 다른 논 눌러볼게요. 옆에 있는 논. 요거는 약 900평인데 7.5리터. 이렇게 이 평에 맞춰서 현재 분사 세팅은 얼마 될 건지가 나오니까 요걸 기준으로 내가 계산을 해가지고 약 비율이나 물을 타면 되겠습니다. 길이로다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일반적인 이런 길쭉한 논들은 긴 곳을 길게 하게 돼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나온 이유가 보시면 여거 있죠. 이게 모양이 이쪽 부분이 좀 튀어나온 이런 논이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는 여기만 떨어치기 좀 애매하니까 이게 낫겠다라고 판단해가지고 계산해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방제 다 끝나고 기체가 시작 지점 돌아오고 있습니다.
돌아오면은 네. 그러시죠. 제가 지금 배터리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 옆에 거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용 내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방제를 하면요, 내가 저놈을 방제하고 싶으면 저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꼭 저 뒤에 갈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저기가 잘 비행하는 걸 알고 있다면은 단순히 드론을 그로 위치시켜가지고 명령만 내리면은 여기서도 방제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도로에 연결되면 사실 그럴 필요는 없는데, 도로에 연결되지 않은 이제 맹지논들이 있어요. 맹지논들은 내가 거기 가지 않으면 방제가 원래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런 걱정이 없이 내가 좀 멀리 있어도 자동 방향을 내리면은 기체가 그 지적을 로딩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죠. 드론을 출력을 시키면은 기계 같은 경우는 일주일밖에 안 가요. 운행하는 게. 네. 근데 이거는 한번 출력시키면 며칠이 나가요? 저희는 로그인 같은 기능은 없습니다. 로그인 기능은 중국 애들이 중국 사장에 맞게 개발하는 기능이지 국내는 좋아하는 기능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는 뭐 한 번 해놓으면 뭐 한 달도 가고 두 달도 가겠네. 예, 주장해 놓은 것은 계속 드론과 같이 갑니다. 네, 편집해 놓거나 비행하면요. 농약이 떨어졌네요. 착륙해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추가 질문이 있을 분은 또 질문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착륙하겠습니다. 집에 가다 올 거 아니야. 방지 시작 지점으로는 돌아와요. 착륙은 수동으로 해요, 저희는. 저희가 설명드리기 착륙하고. 네, 잠시만요. 저희가 세팅을 어떻게 했냐면은 착륙은 수동으로 하도록 권장드려요. 왜냐면은 이런 거 보이시죠, 전깃줄. 얘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돌아오는 기능은 시작 지점, 요런데 방지 시작점까지 갖고 오면은 여기서는 사용자가 직접 보고 착륙을 하도록 해요. 우리 당연하게도 드론 자격증 따셨으면은 이 착륙은 어렵지가 않거든요. 이거 조종기를 해가 이거죠? 그래, 착륙 자체는 가까이까지 갖고 오니까. 맞춰놨어도 수동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 네, 그렇게 갖고 오도록 돼 있어요.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마무리 발언하고 오늘 공식적으로 있었던 진행을 마무리하고 추가로 제가 계속 남아있을 거니까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연 행사에 참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지적도 방제 드론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보신 것처럼 방제를 할 때 비행 걱정 없이 보고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기체를 저희가 개발했습니다. 저희가 그 카탈로그에 보시면은 오토홀드 유튜브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토홀드라고 유튜브에 검색하시면은 요 관련 행사, 사실 오늘 행사도 찍었으니까 업로드 곧 할 거예요, 다음 주에.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태블릿 화면과 같이 설명을 드리니까 혹시 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토홀드를 유튜브에 검색하셔가지고 동영상 찾아보시면은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볼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시연 행사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옆에서 필요하신 게 있으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